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메르스 자택격리에서 해제된 후 증상이 생기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 격리가 해제됐다는 것은 그 잠복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네. 이 확진 판정을 받을 확률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격리가 해제되는 것인데, 이 격리 해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발병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메르스 바이러스의 그런 잠복 기간이 더욱더 연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다시 논란이 소지가 되고 있는데요. 네. 특히 이 환자는 격리가 해제된 기간에 인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확진 환자는 대전 대청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바가 있었는데 172번 환자로 분류가 됐습니다. 여성이고 61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환자는 지난달 대청병원에서 16번 환자와 그리고 30번 환자, 54번 확진 환자를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확진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이 전염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네,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 추가 노출에 따른 격리 기간을 재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, 이 환자가 격리 해제 후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이 격리 해제 기간에 발병을 했을까요? 네, 일단 그 가장 논란의 핵심은 네. 이 그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연장이 되는 것이냐, 아니면은 그 조사 수치에 오차가 생긴 것이냐,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. 일단 보건당국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환자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이 대청병원에서는 12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. 마지막 접촉일을 30일로 보건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결국 그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4일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이 환자는 자택에 격리가 됐었는데, 54번 환자를 간병을 했었는데요. 알고 보니까 이 54번 환자가 지난 4일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따라서 3일 앞선 1일에 이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것으로 재산정이 됐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 172번 환자의 격리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고 그동안 이 보건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건당국이 실수를 해서 이 격리 환자가 다시 해제가 된 후에 이 바이러스를 갖고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 보건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한편 지난 겨울 이 독감으로 500명가량이 사망했던 홍콩에서 독감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. 네, 일단 홍콩에서는 이 한국발 메르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해왔는데요. 좀 엉뚱하게도 이 네. 홍콩 그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홍콩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통해서 총 23명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또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가운데 14명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, 또 4명은 AR형, 그리고 5명은 B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. 이 환자들의 지난주 그 시료를 검사를 한 결과 독감 양성 반응이 총 환자들의 19.6%에서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따라서 지난주에 비해서 4.4%포인트나 그 양성 반응 환자가 상승한 수치인데요. 급격하게 이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, 일단 홍콩에서는 이 한국발 메르스 차단에는 좀 성공적이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독감 바이러스에다가 만약에 또 아직 한국에서도 소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또 유입이 된다고 하면 정말 재앙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. 네, 이 바이러스와 독감 모두 심하게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인데요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정부 당국은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와 또 위생에 철저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